근데 은근히 팁이지 않나요? 나 소득 진작에 올랐는데 나 지금 서민형 개설 가능한 사람이네 라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 왜냐? 박보미 TV. 박보미 TV. 안녕하세요, 박곰입니다. 오늘도 ISA 영상에 대해서 남겨주시는 댓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문답 챌린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머리 짜셨나요? 여름이어서 머리를 짧게 잘랐습니다. 근데 픽셀 모양의 안경이지만 정말 소화 잘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쓰고 그냥 강남 지나다녀도 사람들이 프린팅이 아니라 빛이 비친 건가? 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요? 자, ISA 질문 챌린지. 자, 하나씩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누구신가요? 은송님. 은송님. 자, 은송님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이미 은행에서 신탁형 ISA 개설했으면 중개형으로 바꾸고 싶을 때 3년 만기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올해 8월이 만기인데 아직 6천만 원 못 넣어서 그냥 연장하는 게 좋을지, 만기 후 해지하고 증권사에서 중개형 ISA 만드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올해 몇 월이라고요? 8월. 8월이면 다 됐네? 근데 여기 안에서 분명히 신탁형이면 예금 하셨을 거 아니에요? 자, 예금을 하셨으면 만기가 있을 거고 보통 만기가 비슷하거나 이럴 거라서 아마 지금 안에 담겨있는 예금이 만기가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만기가 안 되고 중간에 깨면 너무 많은 거 잃지 않나요?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예금은 만기를 지켜야 되죠. 만기 되고 나서 그때 옮기면 되는데 예금 만기 되고 나서 계좌가 이제 만기를 맞게 될 거고 계좌가 만기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돈이 모였어요. 여러분들 어떤 선택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금 만기일을 살펴보고 예금 만기일이 계좌의 만기일보다 길면 계좌를 연장한다. 그쵸. 그거는 최근 나왔던 영상에 나오는 내용이죠. 아마 매수가 안 됐을 거예요. 예금 같은 경우는 만기가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이 계좌에서 주문 넣으려고 할 때 띵 하면서 막힐 겁니다. 만기가 계좌 만기보다 깁니다 하면서 막혔을 거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적지 싶습니다. 왜냐면 예적금은 만기가 더 깔끔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제동장치는 있었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깔끔하지 않아요? 3년에 만기 되면 해지하고 중개형으로 넘어오시면 되지 않아요? 네. 여기서 살짝 불편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목돈이 만들어졌잖아요. 저 목돈은 어디에 넣어야 돼요? 지금 ISA 새로 넣어야 되잖아요. 자, ISA 새로 열면 자, 올해 만기 못 채웠지만 어쨌든 올해 새로 생성된 2000이라는 한도가 있죠. 근데 이거를 약간은 소진했었더라도 이거 지난 시간 나온 것 같은데, 그죠? 새로 이번에는 중개형을 틀 겁니다. 중개형을 틀면 한도 살아나죠. 네. 그러니까 만기 자금 중에 이렇게 2000을 넣는 거는 어렵지 않겠죠? 그리고 위탁에다가 나머지를 넣으면 되고 이왕이면 가능하다면 뭐까지 해주면 좋겠어요? 연금 전환까지 해주면 좋겠죠?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이거 어쨌든 목돈 만들어진 이벤트잖아요. 이것도 가끔 생기는 이벤트니까 한 10%라도 1000만 원 되면 100만 원, 2천만 원 모으면 한 200만 원. 왜냐하면 그 정도도 연금저축에 넣어주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만기 되고 목돈을 찾을 때 일단 연금 전환 조금 해주면 좋고요. 그 다음은 2천만 원 범위까지 ISA 다시 만들고 넣는 게 낫죠, 지금은. 그리고 나머지는 위탁에다 넣어주면 되고 해가 바뀌면 또 이렇게 담아주면 되겠죠. 이거 그러면 약간 케이스를 한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예를 들어서 좀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이다 하면은 만약에 지금 ISA에 5천 정도 들어있다 쳐요. 그러면 2천은 중개형으로 넣고 나머지 3천은 연금으로 좀 보내도 되잖아요. 세액공제나 이런 혜택도 받고. 그리고 만약에 저처럼 연금에 많이 보낼 생각이 없다 그러면 연금에는 조금 보내고 나머지를 위탁에 뒀다가 5개월 뒤에 해바뀌잖아요. 그러면 그때 다시 2천을 또 채운다.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나이에 맞게 해보자. 자, 첫 번째는 연금을 많이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연금 저축에다가 듬뿍 넣어요. 요거 다 넣어도 되잖아요. 나머지 뽑아도 되잖아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세금 신고 다 끝나고 이러려면 시차가 조금 걸리긴 하지만 필요하면 또 출금 가능한 걸로 떠 있을 테니까 듬뿍 연금에다 넣어주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직 젊다면 연금에 많이 넣기보다는 ISA에 이렇게 넣고 몇 달만 더 지나면 바로 2000이 얹어지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위탁에 넣어뒀다가 이렇게 계속 담아주자. 그쵸? 여기서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팁은 뭐냐면요. 자, 지금 대략 8월 달에 새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8월 2000을 넣죠. 그리고 조금 지났습니다. 1월에 2000을 넣죠. 조금 더 지나볼게요. 또 해 바뀌어서 2027년 1월이 됩니다. 또 2000을 넣죠.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자, 2025년 8월부터 2027년 1월이 되기까지 얼마가 경과가 됐나요? 1년 반? 1년 반이죠. 거의 그 정도밖에 안 되죠. 1년 반인데 6천 넣어집니다. 오. 뭔가 2년이 돼야 4천 넣어질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걸 써보면요, 3년에 6천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딱 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1년 반만 지나면 6천을 넣을 수 있는 계좌로 뜨기 때문에 이 계좌가 한도가 생각보다 빨리빨리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용하는 시간이 길고 만기는 3년을 채워야 되잖아요. 만기 딱 채우고 바로 해지하면 되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느낌이냐면 3년 동안 6천을 모은다라고 했을 때 6천을 다 넣는 것에는 3년이 훨씬 안 걸린다고. 그러니 바짝 놓고 운용 듬뿍 한 다음에 3년만 되면 컷 해도 충분할 겁니다. 됐죠? 요거는 그런 팁이었습니다. 그러면 저것도 3년으로 쳐주진 않는 거죠. 실제 기간은. 네, 부은 거는 우리가 좀 빨리 채웠지만 만기 해지를 하려면 3년 채워야 되죠. 계좌 오픈하고부터 3년. 근데 아까처럼 우리가 1월 1일에 딱 개설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중간하게 8월쯤 되면 사실 그게 더 좋아요. 8월쯤 되면 또 3년 채우면 또 해지하고 또 열면 2천 넣고 몇 달 지나면 또 2천 넣어지잖아요. 그래서 뭔가 느낌적으로는 연말 하반기로 갈수록 ISA는 좀 더 틀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트고 나서 2천 넣고 나서 아 이거 언제 채우지? 몇 달 지나면 또 2천 생기니까. 자, 다음은 누구신가요? 키키투어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영어인데요. 아 그래요? 키키투르. 키키투르? 키키티투르. 이거 뭔가 의미가 있는 말 같기도 한데 끝나고 챗GPT한테 물어봅시다. 키키투르 아니? 이렇게. 자, 질문이 뭔가요? 서민형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내년 소득이 서민형 유지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 경우에는 내년에 바로 알아서 일반형으로 바뀌나요? 안 바뀌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안 바뀝니다. 만기 연장 바뀝니다. 아, 만기 연장하면 바뀌구나. 네, 서민형입니다. 서민형 기준 대략 기억나나요? 이렇게 기억하기 제일 쉬워요. 연봉 5천. 이게 헷갈리는 게 연금저축이랑 헷갈리는 거예요. 연금저축 얼마죠? 13.2랑 16.5를 구분하는 기준? 5,500? 5,500. 얘는 5천. 총급여인데 연봉이라고 부르면 정확하진 않죠, 실제로는. 근데 우리 총급이란 말 안 쓰잖아요, 살면서. 성과급 받은 거 포함해야 돼요. 그리고 밥식대 빼야 돼요. 그런 거 정도. 총소득이 5천이어야 되고, 자, 5천 이하일 때는 서민형을 열 수 있습니다. 근데 자, 시간이 지나 언제냐면 이거 올해라고 볼게요. 25년이잖아요. 자, 26년이 되었습니다. 서민형에서 일반형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소득 정보를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증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가지고 와요. 국세청에 우리의 소득이 확정되는 것은 직전 연도의 7월입니다. 그러면 지금 2025년 6월이잖아요. 그러면 2025년 7월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2024년도에 게 픽스가 되고 해가 딱 바뀌어서 2026년이 되면 이 정보를 가지고 옵니다. 국세청에 새겨진 우리의 정보를 금융기관이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금융기관이 쭉 받아가지고 이 사람은 서민형이네, 이 사람은 서민형이 아니네 라고 해주잖아요. 자, 이때 어떤 것만 해주냐면 일반형을 서민형으로 바꿔줘요. 그러면은 서민형에서 일반형으로 강등시키는 건 없어요? 그건 없어요. 서민형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자, 서민형이 없어지게 되는 건 언제가 돼요? 만기? 그렇죠. 만기 또는 만기 연장? 연장. 그러면 연장을 안 하시는 게 낫네. 근데 혜택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그것 때문에 만기를 길게 가지고 가는 게 유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부분입니다. 어쨌든 내가 일단 서민형으로 개설을 했다면 그 상태 그대로 이 혜택을 받으면서 언젠가 한번 끝을 볼 수 있는, 이게 둘 다 끝을 보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때까지는 이 서민형을 그대로 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런 선택을 하셔야 되죠. 어쨌든 소득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일반형의 자격이잖아요. 언제 다시 만들든 무조건 일반형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면 서민형을 계속 가지고 가면서 딱 한 번 이 카드를 쓸 수 있는 건데 그 서민형으로 해지할 때 내가 볼 수 있는 혜택이라는 건 비과세 혜택 200 더 크다는 거 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 혜택을 내가 확실히 볼 수 있다면 해지를 하는 게 낫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키키투루님께서는요, 연장이라는 카드는 쓸 필요가 없죠. 일단 만기가 언제든 해지하면 되고, 만기가 많이 남았다 그러면 3년 지나면 자체적으로 400 채웠으면 해지하면 되죠. 그것도 있겠다. ISA 개설할 때 막 연봉이 4천 후반대예요. 그러면 서민형이잖아요. 일단 바로 하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거 약간 헷갈린 부분일 텐데 지금 6월이잖아요. 6월에 지금 개설할 때 정보 뭐 가지고 서민형 기준을 삼을까요? 24년도 거. 그거 봐요, 이미 틀렸다니까? 23년도 거 보죠. 24년 정보 아직 안 나왔잖아요. 상반기에는 2024년도에 내가 얼마 벌었는지 아직 안 나와 있기 때문에 2023년 거를 써요. 그러면 사람들마다 2023년도에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열면 되죠. 근데 한 달이 지났습니다. 7월이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전년도 소득이 확정이 돼요. 우리가 종소세 신고 5월에 하잖아요. 연말 정산대로 근로자들은 먼저 해놓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나는 건 종소세가 끝나야 되니까 5월이 끝나고 나면 7월이 되면 이제 확정이 되는 거고, 7월에 확정이 돼가지고 11월에 건보료도 바뀌는 거예요. 국세청에서 딱 확정되면 이 정보를 다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증권사도 서민형을 개설해 주려면 정보를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이 사람의 과거 정보를. 근데 지금 가지고 오려고 그러면 2024년 거는 지금 없어요. 우리는 알고 있지만 아직 없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도 거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깻님이 물어봤던 것처럼 2023년도에 연봉이 4,900이고 작년에 5,000이고 올해는 5,500이라고 해도 서민형으로 개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여기 있는 거죠. 답은 뭐죠? 이번 달이 끝나기 전에 부탁 개설을 하면 서민형으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증권사가 내년에 바꿔줄 때도 23년 자료를 보고 바꿔주겠네요. 증권사가 판단하는 자료 기준이 개설할 당시의 소득 자료.
개설할 당시의 소득이라고 얘기하면 되게 오해 소지가 많으니까 개설할 당시에 확인 가능한 서류. 그러면 ISA 계좌를 개설할 때 5천이 안 되면 무조건 서민형 계좌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것도 오해 소지가 아주 많기 때문에 완전히 헷갈리게 얘기했죠 지금. IS를 개설할 때 소득이 5천만 원 안 되는 걸로 확인이 되는 사람이라면 뭐가 헷갈리는지도 알겠죠. 근데 은근히 팁이지 않나요? ISA 바로 전 질문에서 제가 이거 뭐야 생각보다 써보면 연 2천이 아닌데? 금방 8천 되거든요. 조금만 지나도 8천이라는 한도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도가 생각보다 빠르다라는 것도 일종의 해보면 느낄 수 있는 팁이고, 이번에 해볼 수 있는 팁은 나 소득 진작에 올랐는데 나 지금 서민형 개설 가능한 사람이네 라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 왜냐? 아직 7월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팁이네요. 네, 빨리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간단한 방법은 증권사에다가 서류를 제출할 때 홈택스에 들어가가지고 내 이름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공인인증서 필요 없어요. 거기서 카카오나 삼성페이나 이렇게 로그인을 딱 하면 홈택스에서 로그인이 되고, 거기에 위에 있는 메뉴들 중에서요 ISA 가입용 소득 확인서라는 서류가 딱 있습니다. 찾기 되게 쉬워요. 첫 화면에 쫙 나와요. 그거 눌러보고 인쇄해봐요. 해보고 자기가 지금 받는 연봉 생각하지 말고 그 서류에 찍히는 연봉 5천 안 넘으면 그거 가지고 지금 가면 됩니다. 그러면 서민형으로 개설을 해줍니다. 또는 비대면으로 열어놓고 팩스 증권사로 싹 보내면, 또는 이메일로 보내면 딱 바꿔줍니다. 됐죠? 이것도 팁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떤 질문이신가요? 제니 W님. 제니? 영어인데? 또 영어예요? 자, 제니면 이렇게 맞나요? 제니? 아니요, Y예요. Y예요? 우리 불핑 누님은 인제니 쓰시나? 불핑 누님? 더 성공한 사람은 더 누님이죠. 아닌가? 그건 그래요. 저는 진짜 저보다 어리더라도 대단한 걸 이루신 분들 유튜브를 많이 보잖아요. 진짜 형님처럼 느끼지는데? 예를 들면 그런 분들 있죠. 유행 도파민 보셨어요? 봤어요. GD 콘서트? 거기도 나오셨어요? 네. 유퀴즈도 나오셨고 못 봤군요. 누구요? 그 세상 문물에 관심을 가주세요. 우리나라가 비트박스 강국인 거 알아요? 이번에 엄청 대단한 사람이 나왔어요. 윙이라는 분이신데 도파민이라는 비트박스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 기가 막히고, 그 영상보다 더 재밌는 게 그 영상을 보는 외국인들의 반응을 보는 영상 너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그냥 일반인이 아니라 음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드러머, 프로듀서, 음악하시는 분들이 그걸 보고 말도 안 돼라고 많이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 영상 보는 게 되게 재밌습니다. 또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코인 노래방 같은 데 가면 도파민 곡이 있거든요. 비트박스를 따라할 수 있는 거예요? 비트박스는 거의 나오고 중간에 도파민 하면서 한마디씩 하는 거 그거 가사로 나옵니다. 자, 이 영상입니다. 시간 날 때 한번 보세요. 재밌습니다. 자, 제니 W님은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ISA 중개형 21년도 만들어서 투자하고 있는데 23년도에 금융종합과세자가 되었는데요. 만기는 99년도까지입니다. 계속 투자 가능할까요? 도중에 금융종합과세 때문에 문제가 될까요? 자, 23년도에 금종세자가 되셨습니다. 금종세자는 1년 동안 이자와 배당으로 2천만 원 이상 받은 사람을 뜻하죠. 2023년도에 금종세자 됐다는 말은 22년도에 이미 2천 이상 이자 배당을 받은 거고, 그게 언제 확정이 되냐면 2023년도 7월 이후에 확정이 됩니다. 왜냐? 이분은요 2023년 5월에 종합소득 신고할 때 이 내용을 넣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제출했어요. 7월이 되면 이제 금종세자가 이때 확정이 되는 거예요. 자, 확정이 되었잖아요. 만기까지 딱 한 번 쓸 수 있을 겁니다. 한 번 요거를. 그리고 만기까지 가지고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한 3년 지났어 또는 5년 지났어. 해지하면 못 만듭니다. 그때부터는. 여전히 금종세자라면 언제 풀려요? 금종세자 풀린 상태로 3년 지나야 됩니다. 직전 3개년 동안에 금종세자가 된 적이 없어야 됩니다. 그거는 대부분의 절세계좌에 보통 들어가는 요건입니다. 됐나요? 자, 다음은 누구신가요? MJ. 자, MJ님, 민정님, 민주님, 민재님, 안녕하세요. 낮은 평단가 때문에 해지하는 게 망설여지는데 파는 게 당연한 거겠죠? 어차피 배당 목적인데. 네. 자, 우리가 아주 많이 헷갈리는 거 잘 볼게요. 자, 10,000원짜리 주식이었어요. 내가 100개를 샀습니다. 얼마치인가요? 100만 원이죠? 100만 원이 샀어요. 자, 배당을 받습니다. 배당 5%로 가정해 볼게요. 자, 요렇게 딱 샀을 때도 5%였고 나중에도 5%예요. 5%면 배당 얼마 받죠? 1년에 5만 원. 5만 원이죠? 배당이 5%입니다. 자, 많이 헷갈리는 거. 이대로 쭉 시간이 지났어요. 오른 거예요. 수익이 많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10,000원짜리가 얼마가 된 거예요? 2만 원이 된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나는 100주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나는 200만 원만큼 가지고 있는 게 되었습니다. 배당은 오른 거 기준으로 5%를 주겠죠. 그러면 이분은 배당 얼마 받나요? 오른 거 기준에 5%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 주식이라는 것의 가격이 계속 오르잖아요. 오른 채로 배당 기준들을 맞으면 그러면 10만 원 받으시겠네요? 네, 5% 받으면 10만 원 받죠.
배당 성장주네. 그쵸. 배당 성장이 된다면 이게 정상이죠. 보통 이런 게 많이 없긴 해요, 우리나라에. 근데 일단은 요 가정을 합시다. 자, 지금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만기가 됐어요. 팔아요, 말아요? 팔아요. 왜냐? 내 계좌성에는 어떻게 찍혀 있어요? 100%. 플러스 100% 적혀 있거든요. 그리고 100주잖아요. 만약에 팔고 ISA 계좌 바로 터가지고 바로 채웠습니다. 그러면 그 계좌에는 어떻게 떠요? 0%. 0%로 뜨죠. 근데 잘 생각해봐요. 매수 단가 얼마죠? 2만 원. 2만 원이죠? 몇 주 살 수 있어요? 100개. 100주 사는 거죠. 달라지는 게 생각보다 아무것도 없어요. 수익률만 달라지는 거. 내 계좌에 찍혀 있는 수익률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전히 200만 원이지만 배당 얼마 나오죠? 10만 원.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감성 점수가 떨어지는 거죠. 자동차에 감성 마력 있는 거 알아요? 감성 마력. 그게 뭐예요? 빨라지는 것처럼 보이게 무언가를 달면 빨라지진 않는데 빨라진 것처럼 느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감성이 줄어들죠. 어떤 감성이 줄어들어요? 나는 엄청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많이 번 사람인 것 같은 감성이 없어지죠. ISA는 3년 또는 5년 깰 생각하고 만들면 이거 무조건 느끼게 돼 있잖아요. 근데 크게 안 달라집니다. 우리는 감성을 버리고 뭘 택하는 게 낫다고? 실리. 그쵸. 이성적으로 조금 더 많은 알파. 이익이 났다면 비과세 혜택 얻었을 거고 또 열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3년이라는 시간이 더 빨리 다가올 테니까요. 이게 어쨌든 제 생각이긴 합니다. 근데 감성을 택하는 경우도 충분히 일리는 있어요. 예를 들어 ISA 하나 이렇게 열었습니다. 이게 진짜 5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계좌에 엄청난 수익이 찍혀 있게 되죠. 와, 이걸 계속 가지고 가고 싶어. 만기를 쭉 연장해요. 10년, 20년. 어쩔 수 없죠. 그걸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쭉 가지고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배당 성장 같은 거 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버핏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엄청난 배당 성장, 계좌에 수천 %가 나 있는 그 코카콜라 주식, 이런 거 만들고 싶어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ISA 하면 기본적으로 그게 안 되죠. 왜냐면 많이 모아도 새로 만들 때는 수익률이 초기화되고 게다가 나중에 2천만 원이라는 게 터무니없이 부족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연속성이 너무나 떨어지는 거죠. 쉽지 않아요. 그들처럼 그런 계좌를 만드는 건 쉽지 않아요. 개인적인 선택인데 저는 계좌에 많이 찍혀 있는 수익률에 대해서는 큰 욕심이 사실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한번 해봐야지 안 해본 상태에서는 쉽게 못할 것 같아요. 저 엄청난 수익률을 포기하고 0%로 돌아가는 것. 그렇죠. 이미 이게 만들어지려면 한참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5만 원까지 갔어요. 근데 5만 원 갔으면 엄청 높이 올라갔다는 건데 떨어질 확률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찍히잖아요. 새로 계좌를 파면. 바꾸고 나서 마이너스만 찍히니까 이제 슬퍼지는 거죠. 플러스 만약에 500%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떨어져봤자 플러스 450이면 이거 투자를 오래 할 수 있는 힘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원래 본능적으로 마이너스 찍히는 거를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인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쉽지 않다. 만약에 근데 진짜 장기 투자 목적으로 배당 투자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ISA가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저 근데 여전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ISA가 있고 위탁 하나 만들고 여기는 2천이잖아요. 그러니까 2천이라는 돈이 되게 상징적인 거거든요. 투자금이 일단 1억이면 여기 2천밖에 못 넣잖아요. 나머지 여기 8천 넣고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 시간 지났어요. 조금 더 넣었어요. 나중에 1억 되면 해지하고 또 옮겨오죠. 어쩔 수 없이 얘보다 훨씬 더 큰 더 주력 계좌가 있게 마련이에요. 배당주를 하면. 근데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2천이라는 한도가 적립하기에 충분한 사람들, 예를 들면 매달 100만 원, 150만 원, 150 정도면 딱 적당하잖아요. 그렇게 모아서 목돈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해지하고 위탁에 통째로 넣어요. 똑같은 배당주를 사요. 그리고 ISA에서는 또 적립해요. 또 모아요. 또 엎으면 되죠. 즉 그 2천이라는 한도가 적립하기에 충분하신 분은 이렇게 쓰시면 되고, 모으고 옮겨놓고 모으고 옮겨놓고. 그 생각해봐요. 한 3년 모였어요. 원금이 정말 플러스가 해지하기 싫을 만큼 커져 있을까?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 그때 확 얹고 근데 위탁에는 무한히 가져갈 수 있는 계좌가 가능하죠. 만약에 ETF 배당주를 투자하고 있다면 연금에서 하는 게 낫겠죠? 저기 위탁에서는 15.4를 떼버리니까. 그쵸. 기본적으로 연금저축 ISA 위탁 중에서 위탁은 무조건 3순위입니다. 우리 영상 옛날에 찍은 적 있잖아요. 위탁은 3순위인데 연금은 1년 1,800, IS는 2,000이잖아요. 이 한도가 현업에 있으면 그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너무 작은 한도예요. 그런 사람 너무 많거든요. 그냥 턱 와가지고 막 5억씩 들고 와서 배당주 세팅할게요. 그러면 제가 연금저축 ISA 영상 많이 보고 왔는데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큰 효과 같은 게 별로 없어요. 그분들은 메인은 위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봤을 때 ISA에 있는 이 2,000이라는 한도가 터무니없이 부족한 사람들은 애초에 위탁이 메인이 되는 거고, 근데 모아가는 사람은 모으고 없고 이러면 이 위탁이 메인이 되어 가려면 한참 걸려요. 그러니 구독자분들 기준으로는 돈이 많아도 어차피 투자는 조금 하실 거기 때문에 이제 ISA를 중심으로 배당 투자를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배당 투자를 할 경우에 ISA는 위탁으로 가기 위한 수단 정도로 보면 될까요?
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위탁을 20년 동안 배당 모았다. 그럼 그 사이에 ISA 만들고 붙는 거를 몇 번이나 했을 거 아니에요. 정말 많이 했다면 막 6번, 적게 했다면 한 3번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 ISA 역할은 그거다라고 생각하고 모으는 게 낫고, ISA 찍혀있는 그런 평단 이런 거는 아쉽지만 혜택을 위해 이렇게 넘겨주자라고 하는 게 제가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죠. 200만 원 가시니까 감성보다는 이성이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ISA 혜택이 정말 대단히 크진 않단 말이에요. 됐나요? 다음은 누구신가요? 위켄 한글이요. 아이, 어떻게 하나도 못 맞추냐? 자, 위켄님, 우리는 할 수 있다. 위켄님. ISA 계좌 3년 만기 시 연금저축 계좌로 이전할 때 ISA 2개의 종목을 매도하고 2개의 연금 계좌에 각각 따로 보낼 수 있나요? 네, 됩니다. 만기 이전은 한 계좌로만 이전해야 하나요? 아니요, 2개로 됩니다. ISA에서 이렇게 2개의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요 금액 판 거 요 연금으로 보내고 요 금액 판 거 요 연금으로 보내는가, 사실 이거는 팔고 나면 현금이니까 상관없는 거죠. 말씀하신 거 둘 다 됩니다. 끝. 간단하네. 그 다음 누구신가요? 돕갭이요. 돕? 영어요. 아, 헤이. 어떻게 돕개비가 영어할 수 있지? 자, 해볼게요. 돕. 한글. 이야, 난이도 어려웠다. 그래도 올 줄 맞았다. 돕개비님. ISA 3년 만기 후 연금저축 계좌로 이전할 때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저축 계좌로 이전해야 할까요? 아니면 세액공제 안 받은 연금저축 계좌로 이전해야 할까요? 이전 영상을 보면서 떠오른 생각인데 답을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입니다. 오, 이 질문이 많군요. 제일 좋은 건 세공제 받는 계좌로 조금 보내고 나머지는 세공제 안 받은 계좌로 보내는 게 제일 베스트죠? 그거 확인됐어요? 3천만 원을 보냈을 때 300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2,700을 따로 보내고 싶고 300을 따로 보내고 싶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거를 인식을 하는가? 네. 근데 다른 증권사까지는 확인을 못했고 같은 증권사에서는 돼요. 그때 다 못해가지고 제가 공부했다고 했잖아요. 따로 해볼게요. 자, 얼마 해볼까요? 5천만 원? 5천만 원 ISA 만기 자금이 생겼어요. 지금 세공연, 안세공연 이렇게 보낼 때 어떻게 보내라고요? 세공연으로 300 보내죠. 안세공연으로 4,700 보내죠. 깻님이 질문했던 게 이거였어요. 이것도 하나의 독립된 연금저축이고 이것도 독립된 하나의 연금저축인데 여기에 이 돈이 들어온다면 300만 원이 들어왔구나. 그러면 세액공제 30만 원을 해주는 걸로 인식되는 거 아니냐. 근데 세액공제를 그 해에 추가로 받는 것은요, 항상 그랬듯이 국세청이 어떻게 보고되냐면 이 증권사에서 연금 전환 얼마 했다라는 것만 올라가요. 그러면 그 중에 10%만큼 세액공제 추가로 해주는 거죠. 그 해에 세액공제는 국세청이 해줘야 되니까. 그럼 증권사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느냐? 깻님이라는 사람이 5천만 원을 연금 전환했다라는 사실만 기록하면 되죠. 그거는 올라가는 게 문제가 없어요. 그러려면 내가 돈을 보내는 이 프로세스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만기가 되죠. 그러면 ISA는 우리 감자님 영상 보면 알아요. 다 현금화 해가지고 현금화해서 받아요. 일반 계좌가 되죠. 보통은 위탁 계좌로 됩니다. 근데 하나 물어봐도 돼요? 만기가 만약에 6월 5일이에요? 그러면 6월 5일 전에 매도를 해야 돼요? 한 달까지 시간을 줘요. 혹시 놓친 사람들을 위해. 해지는 그러면 만기 안에 해지를 해요? 3개월 전부터 연장하라고 알림이 오는데 그때 안 하면은 해지라는 개념 지금 깐님 헷갈리는 게 ISA가 해지되면 그 돈 어디 가느냐 하잖아요. 일반 계좌로 바뀌어요. 그게 해지예요. 해지를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아니 자동으로 된다고요. 그래요? 내가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만기 우리 영상 안 봤구만. 우리 영상 엄청 중요한 문제예요. 실컷 투자해놓고 만기 때 그냥 가만히 두면 일반 계좌 된다니까요. 안 팔고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만기 날에는 현금만 있어야 돼요. 만기 날 뭐라고요? 캐시. 한 달 이내. 그렇죠. 한 달 이내까지. 그러면 연금 이전이라는 것의 신청은요, 만기 이후 2달 이내에 신청하면 되거든요. 자, 이 신청은 증권사마다 앱에 서비스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자, 있는 곳은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ISA 만기됐다는 거는 다 알고 있을 테니까 연금 전환 신청을 해요. 그리고 어느 연금저축 계좌로 연금 전환을 할 건지 계좌도 정하고 금액도 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저기 있는 300이랑 4,700을 구분해서 연금 전환 신청을 해요. 그러면 300은 그냥 쑥 넘어가겠지만 4,700이라는 돈은 원래 계좌에 막혀 있잖아요. 원래 1,800 이상 안 들어가도록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가상의 계좌번호를 생성해서 줘요. 보통 이 가상 계좌번호는요, 내가 원래 쓰고 있던 연금저축의 계좌번호 뒤에다가 숫자를 붙인 가상 계좌가 나와요. 그러면 그 계좌로 신청했던 300을 보내요. 그리고 4,700도 보내요. 각각 이체를 해요. 2달 이내고 내가 신청한 대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 가상 계좌는 이 연금저축에다가 1,800만 원 이상이 되는 돈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여기서 좀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이 돈을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아, 이 가상계좌로 들어온 이 돈은 연금 전환하는 돈이야 라는 걸 전산으로 인식을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증권사에서 드디어 1800이라는 락을 풀고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증권사에서는 어떤 정보만 지금 남아있어요? 300 들어가고 4700이고 각자 들어갔고 5000이라는 돈을 연금 전환 신청했다라는 사실까지는 인지가 됐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뭘 증권사에 알려야 되죠? 세액공제 받는다. 세액공제를 여기서 300 받고 여기서 이거의 10% 받는 게 아니라 이 300만 세액공제를 받겠다라는 사실을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됩니다. 아, 그러면 증권사에서 이 처리를 하는 거예요? 네. 증권사에서는 이 연금저축 계좌마다 세공 금액, 안 세공 금액을 발라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해놓고 콜 해가지고 아, 제가 연금 전환 신청 다 했고요. 다 입금했고요. 그 중에 이 300만 세액공제 받는 걸로 처리해 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증권사에서는 아, 이 300은 세공이야 라고 딱지를 붙여주고 이 4700은 안 세공이야 딱지를 붙여주니까 계좌의 목적과 딱 맞아 떨어졌죠. 그런 다음에 올해가 끝나고 나면 그냥 본인은 연금 전환 5천만 원 한 사람으로 국세청에 보고가 되고 국세청에서는 300만 원어치 추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콜이라는 게 약간 애매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가끔 이거는 나만 알고 있는 거고 내가 고객센터 전화하면 그 사람이 나에 대한 걸 뭘 알고 이걸 처리해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웬만큼 다 교육이 돼 있고 많이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전화하면 아, 제가 연금 전환 신청했는데요. 아, 거의 바로 알아듣고 처리를 해줍니다. 지점에 가도 처리되니까 요 정도 해놓고 지점에 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다 해놓고 가지고 아, 저희 세액공제 이렇게 처리만 하려고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됐나요? 다음 누구죠? 상현유. 땡. 아, 현? 유? 유. 자, 상현유님. ISA 계좌와 연금저축 계좌에서만 받는 배당금은 연 2천만 원이 초과되어도 금종세자로 인정이 안 되는 걸까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잡히는 거는요, 과세소득 2천만 원입니다. 근데 ISA와 연금저축은 분리과세 또는 비과세 또는 과세이연 소득이죠. 그래서 그해 잡히는 금융소득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에서 받는 연금소득은 별개예요? 그것도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말 순수한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한 2천만 원이에요? 네, 간단하죠? 자, 다음은 누구신가요? 가루이안 느낌표. 카루이안. 어이! 아니 영어. 영어 한글이 어떻게 하나도 못 맞추냐고. 자, 카루이안. 짝대기 느낌표. 이렇게? 아니 가운데 짝대기. 아, 틀렸군요. 자, 카루이안님. 엄청 많아요. 첫 번째 질문은 3년에 6천 넣고 4년 된 시점에 2천을 추가로 넣은 후 바로 해지하여 8천을 연금 펀드로 이관해도 되는 건지요? 네, 가능합니다. 두 번째, 연저 펀드로 이관 시 3천의 10%인 300만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만일 연저 펀드 계좌가 세액공제용, 비공제용으로 나눠서 관리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어디다가 이관하는 게 좀 더 유리하거나 사용하는 데 용이할까요? 우리 지금까지 배웠죠? 300은 세공에, 나머지는 안 세공에 나눠서 넣으시고 각각 이름표 붙이는 거 증권사에 처리해주면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금융소득과세 대상자를 판별하는 기준이 올해 ISA 계좌가 만기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2023년도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지요? 지금 6월이니까 지금 하면 그때 기준으로 적용이 되겠죠. 하지만 다음 달이 지나고 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기준은 2024년이 됩니다. 그리고 2023년도 금융소득을 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금융소득과세 대상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ISA 계좌를 해지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아, 그렇죠. 해지하면 다시 못 만듭니다. 있는 거는 계속 쓸 수 있을 거지만 새로 뭐 만들거나 만기 연장은 안 됩니다. 약간 정리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렇군요. 오늘 배운 것도 많이 나왔네요.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쳐보겠습니다. ISA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ISA로 여러분들 성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보미 TV 박보미 TV